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경기 상상캠퍼스 내에 위치한 숲속 둥지의 프로그램을 가이드할 천지수라고 합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리고 본 프로그램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전시기획자 및 문화예술 교육 분야 기획 및 강의자 활동을 하고 있는 천지수라고 합니다. 경기 상상캠퍼스 내의 정규 프로그램 알록달록 예술곡간의 강의자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도민 여러분들과 함께 탐색하고자 하는 공간은 앞서 말씀드린 경기 상상캠퍼스 내에 위치한 트리하우스, 숲속 둥지입니다. 여러분, 숲속 둥지 하면 어떤 단어들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울창한 숲, 많은 동물, 그 동물들이 편안한 쉼터, 안락하게 살고 자라는 둥지가 떠오릅니다. 경기도 상상캠퍼스는 수원에 있던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이 관악캠퍼스로 이전하게 되면서 남게 된 교정을 경기도와 경기도문화재단이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어 2016년 6월에 개강하였습니다. 상상캠퍼스의 생활 1980 건물 뒤편에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숲속 둥지, 자기만의 방이라고 불리우는 트리하우스가 있는데요. 이 숲속 둥지는 미술가 한석현 씨가 만드신 작품으로 새의 둥지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트리하우스입니다. 경기도민들에게 비일상적인 독립공간에서의 사색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숲속 둥지는 체험 투어를 신청받아 이용이 가능했었지만 아쉽게도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 체험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그치만 아쉬워하지 마세요. 오늘 미니 모형 키트로 집에서도 체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경기 상상캠퍼스 우리 집 숲속 둥지는 온라인 영상을 보며 나무 아트 키트를 이용하여 그 형태를 관찰하고 그 공간의 의미를 탐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키트가 없는 도민분들께서도 홈페이지에서 도안과 지도를 다운받으셔서 남녀노소 상관없이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어서 제가 오늘 오리지널 키트의 구성품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제 앞에 있는 본 키트 안의 내용물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트를 받으신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박스를 열게 되시면 저와 같은 구성품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신데요. 첫 번째로는 경기 상상캠퍼스 우리 집 숲속 둥지의 가이드 지도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경기 상상캠퍼스 내에 위치한 식물들과 우리 집 숲속 둥지의 도안, 그리고 나무 모형 키트의 형태들이 나타나어 있는데요. 이후 진행될 프로그램에서 같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집 숲속 둥지에 대한 제작 방법이 담겨 있는 안내문이 있습니다. 우리 집 숲속 둥지의 안내문에는 3가지의 방법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오리지널 키트 버전, 그리고 집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재활용을 활용한 방법이 2가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아트 키트가 없는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본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2장의 도안이 있는데요. 트리하우스, 우리 집 숲속 둥지에 대한 도안입니다. 자세한 센티미터와 크기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시게 될
재료는요, 후가공된 실제 나무입니다. 폴리백을 열어보시면 나무 조각들과 면봉, 사포, 나무의 크기가 다를 때 키를 맞출 수 있는 작은 나무 토막도 동봉되어 있습니다. 실제 나무 재료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키 맞추기용 나무 조각들을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보시게 되는 봉투에는 목공풀과 물감이 동봉되어 있는데요. 안에 들어있는 아크릴 물감은 트리하우스가 완성되고 나서 조금 더 세세한 색감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질감 표현에 용이하게 사용될 겁니다. 다음으로는 우드피스가 있습니다. 이 우드피스는 사실상 본 키트의 가장 중요한 부품인데요. 앞서 보이시는 이런 트리하우스의 형태에서 제작되어질 때 가장 중요하게 사용될 소재로 조각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박스가 있는데요. 이 박스는 트리하우스 가장 밑부분에 받침대로 사용이 됩니다. 아트키트 내용물로는 나무 피스, 제가 지금 열어본 나무 피스들이 있고요. 나무 졸대가 있습니다. 나무 졸대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렇게 생긴 졸대는 손으로 휘어지기도 하고요. 굉장히 가볍습니다. 만들기에 용이합니다. 또한 은사시 나무용 15cm 가지를 2개 정도 찾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4개입니다. 그리고 10cm 가지 2개. 원형 기둥나무가 옆에 3개 정도 있습니다. 작은 토막나무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키 맞추는 용도로 2개 정도가 동봉되어 있는데요. 나무들의 모양이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키가 부족할 경우 본 키트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면봉, 잔가지 나무, 사포 등을 찾아보실 수 있겠고요. 박스지가 동봉되어 있는데요. 이 박스지는 키트가 완성되고 나서 잘라서 필요한 부분에 덧붙임 용도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닥용 박스 골조지도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이 형태는 지도 위에 바로 올려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바닥 모양을 본 박스지에 그려서 오려 사용하셔도 무관합니다. 미니 원형나무 기둥, 굴뚝용이 1개가 동봉되어 있는데요. 트리하우스의 모형에 따라서 추가하실 분들께서는 추가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본 작업에 들어갈 텐데요. 먼저 상층직 벽면을 세워줄 겁니다. 종이 도안에 있는 벽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을 붙여줍니다. 저는 지금 영상이어서 글루건을 사용하는데요. 키트를 받아보신 여러분들께서는 목공용 풀을 사용하시게 되면 마감이 깔끔하게 이어붙여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공용 풀을 사용하시게 되면 이처럼 붙여지는 게 속도가 더딜 수 있습니다. 부분을 나누어 시간 여유를 두신 후 작업해 주시면 효율성 있겠습니다.
이 6가지의 벽이 다 이어 붙여지면 3층 바닥과 붙여줍니다. 벽을 세워주었다면 지붕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도안을 확인하시어 1번, 2번의 크기와 모양을 체크해 보셔도 좋습니다. 지붕 1, 2, 3, 4, 5 그리고 삼각형의 다양한 크기들을 도안과 비교하여 참고를 해주시는데요. 이후 붙여줄 때에는 다음과 같은 형태를 띱니다. 지붕의 모양대로 제가 지금 한 대로 살짝 엇갈리게끔 저희가 흔히 아는 지붕 모양 있지요? 그 형태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현재 글루건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집에서 목공풀로 따라 하시는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미끄러지는 느낌이 들 정도로 목공풀을 많이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삼각형을 약간 비스듬히 붙여줍니다. 헷갈리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마지막 한 조각까지 붙이고 나서 다시 한번 영상을 참고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처럼 글루건으로 하면 조금 끝이 남는데요. 목공풀로 하게 되면 마감이 깔끔해서 보기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뒤쪽 세모 2개도 붙여주겠습니다. 세모들의 형태가 조금씩 다른데요. 도안에 명칭이 나와 있기 때문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제 지붕을 완성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한쪽 면에는 크기가 다른 3개의 삼각형, 한쪽 면에는 2가지 모양의 삼각형이 이어붙여서 트리하우스의 지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붕을 완성을 했다면 지붕 위에 0.5cm 길이의 원형 나무 조각을 이용하여 굴뚝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제가 아까 키트 구성품에 대해서 소개했을 때 알려드린 본 나무 조각인데요. 붙여보겠습니다. 위치는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2층 바닥과 3층 바닥에 난간을 세워줍니다. 나무 졸대를 사용할 건데요. 제가 아까 구성품 소개를 했을 때 말랑말랑하고 일반적인 나무의 딱딱함과는 다르게 유연한 재료의 성질을 가진 이 나무 졸대를 사용할 겁니다. 쉽게 손으로 부러지니 조심히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각 모서리마다 하나씩 난간을 세워주고 그 사이를 채워주는 형식으로 붙여줄 건데요. 이렇게 2cm 간격으로 잘라서 이렇게 칼로 흠집을 먼저 내주시고요. 쉽게 칼날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손으로 똑똑 부러뜨려 주시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끝부분은 가위로 쉽게 잘라낼 수 있으니 어린이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난간을 붙여보겠습니다. 일단 모서리 부분에다가 붙여줄 건데요.
각 모서리마다 하나씩 난간을 먼저 세워주고요. 그 사이를 채워주는 형식으로 붙여줄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제작 과정을 좀 빠르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글루건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키트 안에 동봉된 목공풀을 활용하여 시간에 여유를 두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나무 졸대는요, 2cm 길이로 21개가 나올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서리 쪽에 하나의 기둥을 먼저 세워주시고요. 그 중간을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2cm 길이로 자른 나무 졸대를 세우실 때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도안에 적힌 센티미터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손으로 가리키고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도안에서 확인해 보시게 되면 3.4cm의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2cm의 나무 졸대는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쪽으로 덮는 형태가 아니라 옆쪽으로 감싸 안듯이 붙여주시면 됩니다. 측면의 울타리도 감싸 안듯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4개가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부분에서도 4개의 졸대를 이어서 난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졸대가 여분이 좀 넉넉히 들어있는데요. 길이를 제대로 못 맞힌 도민분들께서는 좀 더 잘라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 트리하우스에는 울타리가 이러한 형태로 있는데요. 나중에 현장에 가보실 수 있는 분들께서는 확인해 보셔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 부분에서는요, 이렇게 집 옆 벽이랑 같이 붙여서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개의 기둥을 이어주는 난간을 만들 건데요.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2개의 난간에도 이어서 붙여주는데요. 제가 가운데를 빼먹은 줄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여기 앞에는 입구입니다. 입구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난간의 공간을 비워서 진행을 한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기둥용 약 4.5cm입니다. 이 나무를 2층 판과 3층 판을 중앙 부분에 세워서 연결을 시켜줄 건데요. 2층 판과 3층 판이 어떻게 생겼는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도안을 참고하시면 2층 판과 3층 판의 면층이 있는 형태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트리하우스는 특이하게도 이렇게 방향이 서로 반대인데요. 이런 형태로 중앙 부분에 저희가 이런 두꺼운 원형 나무를 이용해서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 나무 졸대를 4.5cm 길이로 6개를 잘라 중앙에 세워줄 거예요. 다시 한번 자로 길이를 재주시고요. 기둥용 나무 또한 4.5cm이기 때문에 자가 없으신 분들은 원형 기둥, 조금 뚱뚱한 모양의 나무를 대서 길이를 재주셔도 됩니다. 저처럼 이렇게 자로 재주시게 되면 좀 더 정확합니다.
가위로 이렇게 잘라도 쉽게 잘라지거든요. 이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총 6개가 필요한데요. 2개를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6개의 졸대가 완성되었습니다. 원형 기둥 나무를 먼저 세워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운 원형나무 기둥을 기준으로 X 표시를 한 부분에 X 표시를 한 부분에 나무 졸대를 세워줄 건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나무 졸대가 원형 나무 기둥 주변으로 붙여졌습니다. 이제 2층과 3층을 연결을 해줄 건데요. 목공풀의 경우 제가 사용하고 있는 글루건과 다르게 시간이 지나면서 마르면서 접착되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시간이 걸리실 것 같습니다. 저는 영상을 좀 빠르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접착을 했습니다. 네, 이제 나무 줄대를 한 번 더 사용을 할 건데요. 4.5cm로 잘랐던 나무 줄대와 다르게 지금은 5cm 길이로 잘라서 사선으로 세워줄 겁니다. 아까는 4.5cm로 잘랐는데 왜 지금은 5cm로 자르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이거는 트리하우스의 형태를 한번 봐보시게 되시면 사선으로 밑기둥을 받치고 있는 형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cm 정도로 이렇게 제가 한번 붙여서 그 형태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cm의) 경우도 기존 4.5cm 졸대 길이의 6개의 기둥과 똑같이 이렇게 6개가 제작이 되어지는데요. 곡개선 졸대 옆으로 사선으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붙여야 할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위층과 아래층이 받칠 수 있게 지지대가 될 수 있게끔 대각선으로도 붙여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붙이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2층 바닥에도 나무 졸대를 2cm 길이로 잘라서 20개 정도를 난간으로 붙여줄 예정입니다. 저는 2cm 길이로 자른 졸대를 미리 준비를 했는데요. 이렇게 일단은 모서리 부분에 먼저 기둥을 세워주고
4개의 모서리에 기둥을 하나씩 붙여줬습니다. 다시 한번 도안을 확인하시고 2층 난간에 2cm 길이의 졸대를 세워줍니다. 자, 아까 3층에 난간을 자를 땐 작은 토막으로 붙였는데요. 이번에 2층을 진행을 할 때는 길이에 맞춰서 잘라서 한꺼번에 붙여주겠습니다. 이쪽 보시면 15cm, 그리고 8cm, 8.5cm, 12cm를 보실 수 있는데요. 나무 졸대를 해당 센티미터로 잘라보았습니다. 붙여보겠습니다. 도안을 활용하시면 이렇게 한 번에 붙이실 수 있고요. 이렇게 3층과 2층의 난간까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는 1층에 세워줄 약 4.5cm의 나무 기둥 2개를 이어붙여서 긴 기둥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니까 2층과 3층을 연결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나무 원형 기둥 2개를 이렇게 이어주시면 되는데요. 네, 요 긴 기둥을 2층 판과 연결해 주려고 합니다. 길이를 한번 재어보시고요. 이 나무 조각들이 실제 나무 조각이다 보니까 길이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작은 기둥 나무들을 양쪽으로 연결해 주시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붙여보겠습니다. 여기 한쪽을 붙였고요. 다른 한쪽에도 맞춰서 길이도 맞출 수 있고 좀 더 튼튼한 나무 기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어진 나무 원형 기둥과 그 다음에 나무 졸대를 같이 사용할 건데요. 10cm 정도의 길이로 3개를 잘라보겠습니다. 또한 15cm 길이로도 1개 자르려고 합니다. 10cm 길이 3개, 15cm 길이 하나, 원형 나무 기둥 하나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10cm 길이의 졸대 3개는 2층 바닥에 붙일 건데요. 키트를 이렇게 뒤집어 보시면, 나무 모형을 뒤집어 보시면 제가 X로 표시하는 이 부분에 10cm 길이의 졸대 3개를 붙일 거예요. 15cm 졸대도 하나 제가 잘라놨는데요. 네, 요거 붙일 때에는 나무 모형이 뒤로 뒤집히기 때문에 거치할 곳을 이렇게 해주시고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 부분, 좀 가운데 부분에다가 15cm를 붙여주겠습니다. 10cm와 15cm가 길이가 다른 이유를 좀 아시겠어요? 2층과 3층의 길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졸대의 길이도 차이를 두었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지지해 주시면서 마를 때까지 조금 기다려 주세요. 목공풀로 참여하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시간의 여유가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아까 만들어 놓은 원형나무 기둥을 이용하여 1층 바닥과 그다음에 2층 바닥을 연결해 줄 건데요. 이렇게 생긴 잔가지 나무가 필요합니다. 끈을 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끈을 풀으시면 조금 거칠게 보일 수 있는 가지처럼 보이는 나무들이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것들을 이용하여 이 원형나무 기둥을 감싸 볼 거예요. 길이를 맞춰서 잘라주시는데요. 조금 질기기 때문에 가위를 사용하여 좀 압력을 주어 잘라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원형나무 기둥에 그 원형나무 기둥 크기만큼 잘라놓은 이 장가지들을 붙일 건데요. 이렇게 풀을 붙여주시고 이렇게 감싸 안아주시면 됩니다. 안내문에 보시면 숲속 둥지에 대한 형태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숲속 둥지 아래에 이 본 기둥에 대한 형태를 참고하시어 장가지들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장가지를 이렇게 감싸 안듯이, 큰 기둥을 감싸 안듯이 이렇게 붙여줍니다. 이제 2층 바닥면에 본 원형 기둥을 붙여줄 거예요. 목공풀로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부분이 좀 마르길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15cm 길이의 이 나무는요, 은사시 나무를 표현할 건데요. 은사시 나무라고 하는 건 동봉되어 있는 지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 2개, 그다음에 옆쪽에도 일렬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숲속 둥지에는 이런 은사시 나무가 통과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통과되는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위쪽에도 붙여주겠습니다. 이렇게 보셔서 아래서 위쪽으로 통하는 부분을 좀 눈으로 확인하셔서 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이쪽 옆에도 하나. 그럼 육안상으로 멀리서 봤을 때에는 이렇게 연결되어서 은사시나무가 하늘로 뻗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2개를 더 붙여볼게요. 네, 이렇게 짧은 것도 아래쪽에다가 붙여보겠습니다.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워낙 숲속 둥지 트리하우스의 형태가 조금 일반적인 건물과는 달라서 어디에 무언가를 붙여야 되는지 헷갈리실 분들이 많으신데요. 실제 숲속 둥지의 사진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형태로 붙였는데요. 여기가 조금 짧아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붙여줬습니다. 위쪽에 이어서 하늘로 뻗은 부분 기둥을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건 살짝 이렇게 옆으로 휘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키트에 동봉되어 있는 나무 조각들은 실제 나무 조각이기 때문에 1에서 2cm 정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사포를 좀 동봉해 드렸어요. 이거를 이용하여 길이를 맞춰 주셔도 되고요. 좀 자연스러운 나무 표현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좀 어긋나 있는 나무까지 같이 이렇게 활용하시면 더 실제 모습을 구현할 수 있어서 멋질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면봉을 사용할 건데요. 이 면봉을 도대체 어디다 쓰나 궁금하시는 분들 많았을 것 같아요. 면봉 양끝을 잘라서 사다리를 만들어 줄 거예요. 이 면봉 사용에 관련해서는 뒤에 있을 재활용 활용 방법에서도 응용할 수 있겠습니다. 면봉을 충분히 넣어놨으니 사다리를 조금 더 길게 만드실 분께서는 저처럼 3개 말고 10개 모두 다 이용하셔도 됩니다. 실제로 숲속 둥지에는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도 구현되어 있습니다. 혹시 저와 같이 글루건을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손이 다치지 않게 장갑을 끼고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자, 만들어진 사다리를 2층과 3층 사이에 놓아 연결을 한번 시켜볼게요. 실제로는 여기 제가 붙이고 있는 이 자리에 사다리가 있는데요. 다른 부분에다가 사다리를 놓아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기초적인 조립은 마쳤고요. 바닥을 이용하여 완성된 숲속 둥지를 올려줘 볼게요. 이렇게 나무 키트를 이용한 숲속 둥지 조립은 완성이고요. 동봉된 나무 골조지, 그리고 아크릴 물감, 붓을 사용해서 후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트에 동봉된 얇은 골판지 같은 모양의 박스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자유롭게 자르시거나 접으셔서 나만의 숲속 둥지에 어울리는, 우리 집 숲속 둥지에 어울리는 형태들을 추가해 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바로 채색하는 장면을 보여드릴게요. 아크릴 물감에는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초록색을 비롯하여 8가지 색상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곳에서 검은색과 흰색을 사용하여 조금 더 비슷한 색깔을 구현해내도록 해보겠습니다. 팔레트는 동봉되어 있지 않아서 저처럼 이렇게 박스지에다가, 남은 박스지에다가 그냥 팔레트 대용으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작업은요, 은사시 나무를 여기 저기 보시면 은사시 나무에 색을 넣고 있는데요. 실제로 은사시 나무는 백색, 회색을 띠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마스크를 꼭 쓰시고 상상 캠퍼스 숲속 둥지 쪽에 오셔서 은사시 나무를 찾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회색을 입혀주게 되면 기존의 본 나무 형태가 갖고 있는 까만색 빛에 회색깔이 섞이면서 자연스러운 나무 표현이 됩니다. 은사시 나무는 끝으로 갈수록 은색빛이 돕니다. 그래서 물감을 끝쪽에 조금 더 많이 발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은사시 나무를 한번 칠해봤는데요. 사실 바닥 부분에도 초록 색깔로 풀이나 아니면 다양한 나무 색깔들을 더 입혀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미리 준비한 나무 모형에는 난간의 색깔도 칠해져 있는데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갈색의 색을 입혀보았습니다. 아크릴 물감을 사용하는 단계에서는 참여하시는 분들의 개성이 담긴 채색 표현이 가능하오니 요거는 선택에 따라서 개성 있게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경기 상상 캠퍼스 우리 집 숲속둥지에 대한 모양이 완성되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골조 박스지나 남은 나무 조각, 그 다음에 아크릴 물감으로 개성이 살린 자기만의 숲속둥지를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리지널 키트 버전의 트리하우스가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따라 하셨나요?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영상을 한번 되감아 다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영상 다음으로는 집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재활용을 활용한 방법들이 있을 예정입니다. 2명의 멋진 작가분들이 직접 재활용을 활용한 방법에 대해 연구하시고 도민 여러분들께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계속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상상 캠퍼스에서 알록달록 예술곡간을 수업하고 있는 작가 이무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숲속 둥지를 도민 여러분이 집에서도 재활용품으로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알려드리려고 해요. 숲속 둥지 도안과 지도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어요. 먼저 준비물은 택배 박스 혹은 과자 상자 같은 두꺼운 종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칼과 자, 가위, 젓가락과 가느다랑 꼬치, 이쑤시개도 좋고요. 그리고 목공풀과 글루건을 준비해 주세요. 드라이 플라워와 밖에서 주우실 수 있는 나뭇가지도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포랑 펜도 준비를 해주세요. 먼저 뽑아주신 도안을 잘라줍니다. 자른 도안을 종이 위에 대고 그려주신 후 자로 깔끔하게 잘라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도안을 다 잘라주었어요. 그러면은 먼저 요 벽부터 세워보도록 할게요. 저는 빠른 진행을 위해 글루건을 사용하는데요. 목공풀로 이용하셔도 됩니다. 완성된 벽을 3층 바닥과 붙여줍니다. 이제 지붕을 만들어 줍니다. 중간 지붕부터 고정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옆에 삼각 지붕을 붙여 줄 거예요. 삼각형의 크기가 비슷하기 때문에 헷갈리실 거예요. 먼저 도안 위에 이렇게 나란히 올려서 정리를 해주세요. 지붕이 완성되었으면 만들어 주셨던 집과 붙여줍니다. 그 다음 얇은 꼬치들을 2cm 간격으로 잘라서 여기에 난간을 만들어 줄 거예요. 총 10개를 잘라줍니다. 바닥에 모서리 부분부터 세워주도록 할게요. 먼저 모서리 부분부터 세워주시고 이제 사이사이를 같은 2cm 길이로 잘라 메꿔주도록 할게요.
이제 윗부분 난간을 세워줘야 되는데 2cm는 도안에 써 있는 길이를 참고해서 잘라주시면 돼요. 이쪽 난간 부분이랑 이쪽은 자로 재서 길이를 잘라주세요. 이쪽은 3cm, 여기는 각각 한 2cm 정도로 잘라주실게요. 3층이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2층과 이제 3층을 연결시켜 주어야 합니다. 2층 바닥이고요. 연결시켜 주기 위해서 나무젓가락을 5cm 길이로 총 10개 잘라주세요. 10개를 다 잘라주었으면은 4개를 붙여서 중앙 기둥용을 만들어 주세요. 나머지 6개는 중앙 기둥 주변에 세워줄 거예요. 먼저 기둥을 2층 바닥에 붙여줍니다. 바닥에 간단히 표시를 하고 세워주세요. 기둥이 다 세워졌으면은 2층과 연결을 시켜줍니다. 이런 모양으로 붙여줄 거예요. 2층과 3층이 고정되는 동안 5.5cm 길이로 6개를 더 잘라줍니다. 5.5cm 길이로 잘라준 나무들은 이렇게 사선으로 붙여줄 거예요. 약간 끼워 넣듯이 붙여줍니다. 기둥이 세워졌으면 3층에서처럼 2층도 난간을 붙여줄게요. 저는 총 20개를 잘라줄 거고요. 똑같이 길이는 2cm로 만들어 줄 거예요. 2층에서처럼 모서리부터 세워주시고 중간을 채워주도록 할게요. 윗부분의 난간도 3층에서처럼 도안에 적힌 센치를 참고해서 잘라주시면 되세요. 2층 난간이 완성되었으면은 1층과 연결시켜줄 중앙 기둥을 만들어 주셔야 해요. 젓가락을 9cm 길이로 총 9개 잘라주도록 합니다. 나무젓가락 9개를 잘라주셨으면은 6개를 붙여서 두꺼운 나무 기둥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나머지 3개는 옆에 세워질 보조 기둥이 될 거예요. 숲속 둥지를 보면은 기둥에 나뭇가지들이 많이 얽혀 있는데 이 부분을 저는 드라이 플라워로 표현을 해볼 거예요. 드라이 플라워를 이렇게 잘라서 붙여주도록 합니다. 중앙 기둥을 드라이 플라워로 둘러주셨으면 이제 바닥에 붙여주도록 할게요. 아까 잘라주신 보조 기둥도 뾰족한 쪽으로 쭈루룩
붙여주도록 할게요. 이제 여기까지 되셨으면은 숲속 둥지를 대표하는 은사시 나무를 세워줄 거예요. 나무는 총 4그루이고요. 앞쪽에 2그루, 옆쪽에 2그루가 있어요. 저는 길에서 주운 가지로 은사시 나무를 대신했어요. 앞쪽 나무부터 붙여줄 거기 때문에 먼저 14cm로 잘라주도록 할게요. 이제 옆쪽 은사시 나무를 같은 9cm 길이로 잘라주도록 할게요. 은사시 나무를 이어서 더 붙여주도록 할게요. 은사시 나무가 고정이 됐으면은 앞에 은사시 나무와 같은 길이로 잘라준 나무젓가락을 덧대서 보조 기둥을 하나 더 세워주도록 합니다. 알맞은 크기의 바닥을 만들어서 만들어두신 숲속 둥지를 붙여주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다리를 만들어 3층과 2층에 연결시켜주면 완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활용품으로 숲속 둥지를 만들어 보았어요. 저는 택배 박스와 나무젓가락으로 만들었지만 여러분은 도안을 활용해서 좀 더 다른 재료로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다른 작가분이 만드는 숲속 둥지를 만나보실 수 있어요. 우리 모두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며 코로나 조심하시고 이상 경기도 상상캠퍼스 숲속 둥지 만들기의 작가 이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숲속 둥지 재활용을 활용한 3번째 방법을 여러분들과 같이 작업하게 될 작가 김영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키트를 가지고 하는 작업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구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집에서 버리거나 아니면은 뭐 재활용품이라든지 못 쓰게 되는 그런 용품들을 가지고 이 숲속 둥지 오두막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재료와 그 준비물 소개를 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키트 외에 여러분들이 아마 이 도안은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가장 기본적인 도안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이 도안을 바탕으로 작업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도안 외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게 저는 이렇게 박스 같은 거를 가져왔어요. 이거는 이제 뭐 마트나 이런 데서 장 보고 이제 비닐봉지 대신 박스에 넣어가지고 올 때 쓰는 그런 박스인데요. 그런 박스의 뒷면이 깔끔하잖아요. 그래서 그 뒷면에다가 저는 이런 식으로 도안을 붙이고 거기다가 먹지를 깔고 도안을 일단은 옮겨 그릴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나무젓가락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나무젓가락 외에도 빨대도 괜찮고요. 아니면 뭐 종이 박스도 괜찮고요. 아니면 종이 컵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모든 도구 그리고 뭐 재활용품들을 잘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작업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카타칼이라든지 칼 같은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리고 도안을 그리거나 여러분들이 이제 나무젓가락을 자르거나 할 때 체크를 해야 되겠죠. 연필이나 볼펜. 그리고 나무젓가락을 자르실 때 이런 가위가 있으면 편해요. 그래서 가위도 하나 있으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나무젓가락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집을 이제 본체에 붙일 때 본드라든지 이런 글루건을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글루건을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벌에 글루건 심이 필요하겠죠. 예. 그래서 이런 도구들을 장비들을 다 갖추고 난 뒤에 제 영상을 보시면서 작업을 따라 하시면 됩니다. 본 우리 집 숲속 둥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상상 캠퍼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키트가 없으신 분들도 직접 도안이나 지도를 다운받아서 제작하실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골판지를 A4 크기로 잘라서 놓고 그 위에 먹지를 깔아 놓습니다. 그 위에 미리 프린트해 놓은 도안을 올려 놓습니다. 그리고 도안이 움직이지 않도록 테이프로 붙입니다. 그리고 도안을 연필이나 볼펜으로 정교하게 그려줍니다. 직선이 많은 경우 자를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한 면의 도안이 끝났으면 다른 도안도 똑같이 반복해 줍니다. 도안이 다 그려졌습니다. 완성된 그려진 도안은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도안이 다 그려졌으면 칼과 자를 이용해서 정교하게 잘라줍니다. 칼로 자를 땐 세우는 것보다 눕히는 편이 잘 잘립니다. 칼이 힘드신 분들은 가위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도안이 헷갈릴 수도 있으니 부품 뒤에 이름을 적어주시면 나중에 틀리지 않습니다. 다 자른 뒤 부속을 하나하나 조립할 부분 먼저 하나하나 떼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이 구조물의 2층을 먼저 작업하겠습니다. 2층 부분의 가장 중심이 될 부분을 나무젓가락으로 견고하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기둥 옆에 5군데의 기둥을, 그리고 보조할 보조기둥을 5군데 붙여 만들 예정입니다. 개수는 한두 개 적거나 많아도 됩니다. 기둥을 붙일 위치를 조정하고 종이를 체크해 줍니다. 체크가 되었으면 그 위에 글루건을 이용해서 붙입니다. 기둥을 붙이고 그 주위에 5군데의 기둥을 붙일 겁니다. 기둥 부분은 가능하면 견고하게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글루건을 충분히 녹여 듬뿍 발라 붙여줍니다. 기둥의 높이는 저는 5cm로, 그리고 보조기둥은 5.3cm로 만들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원하는 크기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보조기둥들도 글루건으로 충분히 견고하게 붙여줍니다. 그리고 기둥에 보조기둥도 붙여줍니다. 다음은 2층 부분의 난간 부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난간 부분의 손잡이 부분에 길이를 재서 표시해 놓고 가위로 잘라줍니다. 그리고 난간의 기둥 부분을 저는 2cm로 맞춰 미리 잘라 놓겠습니다. 그리고 글루건으로 하나하나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난간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난간을 2층 구조물에 끼워 글루건으로 견고하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2층 부분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층 부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집 부분을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집에 대한 부품들을 떼어서 벽과 앞부분, 뒷부분을 붙여줍니다.
집의 벽과 구조물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집의 지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붕의 뒷부분의 부품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각각 사이즈가 다르니 부품의 크기에 유의해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지붕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 지붕과 집을 붙여 글루건으로 완전히 다 굳을 때까지 견고하게 붙여줍니다. 다음은 집을 바닥에 잘 붙여줍니다. 저는 이쪽 끝과 이쪽 끝의 모서리를 바짝 붙여보겠습니다. 자, 3층의 난간도 2층의 난간과 똑같이 만들어줍니다. 만들어진 난관을 3층에 마찬가지로 글루건을 이용하여 견고하게 붙여줍니다. 그 뒤에 2층과 3층 구조물을 견고하게 붙여줍니다. 2층과 3층이 다 붙은 뒤 1층과 2층을 지지해주는 가장 큰 기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둥을 보조해주는 기둥을 여러 군데 견고하게 붙입니다. 높이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하셔도 됩니다. 저는 15cm로 맞추어 커팅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굵고 큰 기둥을 견고하게 붙여보겠습니다. 글루건이 마르기 전엔 움직일 수 있으니 굳을 때까지 잘 잡고 휘지 않게 잘 잡아줍니다. 그 뒤에는 여러 개의 보조기둥을 세우겠습니다. 보조기둥은 여러분이 원하는 곳에 세우셔도 됩니다. 저는 숲속 둥지 형태에 기반하여 구조를 잡겠습니다. 그리고 은사시나무 2그루를 심어주겠습니다. 자, 이제 구조물은 다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2층과 3층을 연결해주는 사다리를 연결해주고 나무의 느낌이 나도록 은사시나무를 꾸며줍니다. 마지막으로 숲속 둥지가 세워질 수 있도록 골판지 위에 완성된 구조물을 글루건을 이용하여 견고하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로써 숲속 둥지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키트가 없으신 분들도 직접 도안이나 지도를 다운받아서 제작하실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